자, 오늘 12월 8일 수요일 시장 마감 전인데, 내일 9일 목요일은 내마녀의 날이라 불리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나스닥이 3%나 올랐습니다. 무적이라고 불리는 나스닥, 제가 종교는 없지만 나스닥에 신이 있다면 믿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이런 하락장 길어봤자 2주에서 3주인데 설마 했지만 또 나스닥은 V자 반등으로 수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작년부터 시장이 떨어지기만 하면 매수 기회가 되고 이 방법이 지금까지 계속 먹히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힐지 참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수가 계속 하락 중에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하락만 잘 잡는다면 V자 반등이 매우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끝없이 반등하던 코스피가 반도체 종목들이 한몫했는데 오늘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계속 반등하는 패턴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항상 하락장이 올 때마다 조심하자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라서 재미는 보지는 못하고 제 갈 길만 가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른 거나 며칠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반등한 반도체를 고점에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하루 종일 지겹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자. 장사를 할 거면 좋은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자라 생각하며 보던 것만 보면서 기다리는 매매만 했습니다. 주식은 장사라 보시면 되는데 좋은 주식이 잠깐 싸질 때 매수하고 비쌀 때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 보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아무거나 잡주 골라서 신저가, 제일 싼 가격,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상품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좋은 상품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계속 올랐던 삼성전자와 반도체, 지금이 아직 고점이 아니라 끝까지 올라간다 친다 하더라도 보유 중인 사람이 아니고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 다시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이 올라온 자리를 오랫동안 굳혀준다던가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해당이 되어야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지수도 단기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이며 단기 매매가 아니시거나 주식을 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않으실 거면 지금 변동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년 2022년 시장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고 있다면 보고 있는 종목들이 내려온다 싶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코스피 상태를 보시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제 선반영이 되어서 갭상승이 뜨면 당연히 좋겠지만 주식이 없는 사람들, 신규 진입,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당연히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코스피가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중의 일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거나 없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선반영이 된 자리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기다려야 되며 합리적인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이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할 종목들은 널렸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장중에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6%. 근데 코스피는 벌써 상승폭을 1%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에 특이사항이 생겼는데 그동안 수직으로 반등할 때 수급이 외국인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반등한 시장 1일부터 7일까지 쭉 보시면은 여기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에서 관력 없었습니다. 반등하는 동안 전부 다 외국인이 들어왔지 금융투자가 참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장중에 거의
초반을 제외한다면 흔들리지도 않고 쓸데없는 수급이 없으니까 편하게 올라왔지만 오늘 갭 상승까지 하고 고점에서 하필이면은 이 쓸데없는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변하면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변하고 있지 않아서 이쯤 되면은 그냥 믿고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지수가 어차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8천억이 다시 나갔을 때 시장의 충격을 이런 식으로 11월 30일, 29일 대량 들어왔다가 대량 나가고, 그전에도 대량 들어왔다가 나가는 날에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째,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눈치가 빨라졌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대응을 하는지 쓸데없는 수급이 고점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니까 더 버티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이거를 또 반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 반등하는 거 보고 주식 못 사가지고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금융 투자가 대량 매도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지수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맞다 봅니다. 내일 또 들어올지 나갈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또 들어온다면 그냥 구경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나 나가면서 지수가 하락한다던가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 잠깐 휘청거린다던가 할 때, 얘들이 대량으로 나갈 때 반대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자리 한 77,000원 부근을 일주일, 2주일 좀 안전하게 가격이 굳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이런 거를 매수한 게 아니라 놓쳐가지고 끝까지 상승하는 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어제 장 마감증에 메타버스 ETF를 매수했다가 오늘 잠깐 상승할 때 팔았습니다. 단타 칠 목적은 아니었는데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손이 가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지난 V자 반등에서 재미를 본 게 없으며, 저는 인기 있는 종목을 먼저 고른 다음에 그 종목을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보던 게 오늘 매매를 한 게 케이카랑 일동제약이랑, 또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가 지오 엘리먼트였는데, 이거는 갭상승이 10% 넘게 뜨는 걸 보고 바로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아무리 신고가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상한가 가서 갭상승까지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 생각을 해서 갭상승 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VI 걸리는 거 보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더 올라가든 말든 별 관심은 없으며, 매매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지나도 주가의 변동성이 안정적이고 그 전의 고점을 지켜준다 싶을 때, 빠지지 않는다 싶을 때 그때만 공략하지, 그게 아니라면은 별 관심은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K가 잠깐 매매하다가 JP 모간 보고 후퇴. 근데 JP 모간 들어오고 나서도 시세가 오후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눌림목 매매한 게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 딱 보더라도 차트가 첫 출발에 거래대금까지 살아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매매를 하면서 눌림목이 정말 잘 통했습니다. 좀 가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 제 기억으로는 눌림목이 가장 잘 통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싸질 때 사면은 알아서 반등하고, 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싸질 때 사면 반등하고, 또 반등하고,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하는데, 최근 눌림목 중에 매매하기가 가장 수월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매를 했으며, 또 칩스앤미디어도 눌림목으로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눌림목 들어가긴 했지만 반등하는 힘이 약해서 손절만 하고 나왔습니다. 가끔씩 눌림목 매매하면서 가짜 종목이 나오긴 한데, 이 가짜에 대한 판별하는 영상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노신 소재가 있었는데, 이것도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신고가 찍었다가 하루 종일 오후장에 끝까지 힘도 쓰지 못하고 거래량이 끊긴 채 무너졌습니다. 칩스앤미디어도 어제 나노신 소재를 보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손절하고서 그 뒤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조건 자체는 역사적 신고가에 거래대금까지 순식간에 2천억 가까이 치고 올라가면서 좋았지만 그 뒤에 하락하는 데 말고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미 급등한 것들을 보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종목에서 이 종목이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될 때, 합리적인 가격이 왔을 때만 매매하는 게 전부지, 다른 매매는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10월 전만 해도 이렇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여유있게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눌림,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된다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만 더 싸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놓치는 종목도 몇 개씩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 손실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매매를 하더라도 가끔씩 찾아오는 순식간의 장대 음봉, 이런 분봉상 봤을 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갑자기 폭락하는 거, 고점에 잘못 잡아서 폭락하는 거, 이런 상황 맞으면 그 전에 벌어놨던 거 꽤나 많이 날리는데 요즘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된 느낌입니다. 오늘은 7,000명 확진 소식 때문에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키트, 뭐 그에 대한 관련주, 바이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과거에 여러 번 해먹었던 종목들에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시세가 나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패턴이 참 어렵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 게 아니고서는 함부로 접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